내일이 6.4 지방선거일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11.49%라는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쯤 되면은 어느 때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가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죠. 알바 노조의 구교연 위원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못하셨습니까 아직? 예,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투표를 하러 가셔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천천히 풀어봐야겠습니다. 사전투표제를 마련했는데 네네. 보통 직장은 이렇거든요, 분위기가. 사전투표하러 얼른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투표일 날 어딜 놀러 가려고 또 사전투표를 그렇게 급하게 마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네네. 요즘 이를테면 저희 이제 알바 노조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주중 주말 이렇게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가 30일, 31일 이렇게 금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걸쳐서도 사실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사전투표 자체가 아직까지는 또 많이 홍보되지 않고 또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조합원들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투표 당일에 투표하러 다녀오겠다 이런 말을 꺼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미 사전투표 지나갔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 왜 사전투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시간을 빼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아니, 사전투표 이틀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그렇죠. 왜 네네. 오늘 또 가겠다고 그러냐,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네.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공휴일이니까 그러면 일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아르바이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근무하시는 곳은 오히려 대목인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휴일 같은 경우가 이런 편의점이든 패스트푸드점이든 베이커리든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는 오히려 이제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대목이죠. 사실 그래서 투표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노동자한테 보장되어 있는 5월 1일 이날이 이제 노동자의 날인데, 그렇죠. 이날 유급휴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는 다 쉬지만 이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이런 데 문 안 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공휴일날 더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좀 규모가 큰 곳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영업 시간을 좀 제한한다거나 이 공휴일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아니면 대체 휴일제를 도입한다든지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사실 투표일이라는 이런 법정 공휴일에도 노동자들이 이 서비스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이 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사전투표할 때는 뭐하고 인제 가느냐라고 하겠지만 막상 사전투표할 때 간다고 그랬으면은 투표일 날까지 왜 인대 가느냐 또 그랬을까요? 그런 수도 있죠. 네. 그런 핑계들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그러면 지금 편의점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통업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겠군요. 서비스 업종. 그렇죠. 네. 그런데 법적 권리로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투표 당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께서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 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 사실은 자기가 일하는 곳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네. 실제로 투표를 요청한 사례들 접수를 받아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인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뭐 언론에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그 국제노동기구 ILO가 분류한 노동권 보장 최하위 국가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예. 뭐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한 수준인 건데, 사실은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는 굉장히 후진적인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뭐 17명 정도가 기본적인 법에 나와 있는 뭐 수당이든 휴게 시간이든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 박탈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하는 현장에서 최약자라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그대로 그냥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예. 워낙 많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네. 이 고용주분들의 인식도 사실 전환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 노조 같은 입장에서는 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더 늘어나야 이게 실제 뭐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집단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그렇죠. 더 힘이 있는 거니까 예. 이런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표를 해야 자기들의 권익을 어떻게든 보장받고 바꿀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투표를 못한다면 이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표권 보장을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쪽으로 어떻게든 몰고 가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최근에 또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그 유통업계 그 일부 백화점에서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주문을 했고, 또 불가피하게 투표를 못하고 출근한 직원이 있으면 부서장이 챙겨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도 했고, 또 일부 백화점들은 투표 당일 개점 시간을 아예 늦춰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 특히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예.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 차원에서 전 매장에 뭐 관련한 안내를 하고, 또 투표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제보도 받고, 또 투표 이후에 모니터링까지 만약에 한다면 좀 더 진전된 이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계속 요구돼 왔던 건데,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투표 당일날 시간 연장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예. 뭐 8시 뭐 이때쯤까지 연장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고 이렇게 투표 시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알리고 계신데, 네. 실제 투표 지난 이후에 정말 이 비정규직 중에서 최약자인 알바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걸 청구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뭐를 좀 풀어야 되는지를 좀 대책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의 문제군요. 점주들은 정말 투표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정부가 그렇죠. 의지가 있다면 끝나고라도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네네.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건데, 네네.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야 예,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바노조의 구기현 위원장이었습니다.